한마디 말조차 건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고요만이 감도는 시간. 이 무건수행과도 같은 시간을 통해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그건 성마른 이에게는 쉬이 들리지 않을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폐교의 시간처럼 한없이 더디고 느리게만 흐르는 신용일의 작업. 작은 점 하나, 어느 획 하나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허리를 잔뜩 숙여 캔버스에 납작 엎드린 채 몇 시간, 아니 몇 날이고 이어지는 묵묵한 노동과 기다림의 연속.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앞선 그런 작업이야지 진정한 그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보다 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이게 몸으로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삶에 저절로 나오는 예술 표현이 진정한 그 작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들여 작업을 하면서 나의 그 내면을, 삶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 이 수많은 글씨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토록 온 마음과 성찰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직지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자 세계 기록문화유산. 하지만 그가 직지를 쓰는 건 그 가치나 의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가지면, 뜻의 의미를 가지면 화면에 그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주소 없이 쓰는 거죠. 내용의 필사나 재현이 아니라 비닐봉투에 진흙을 담고 손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채워가는 이 조용하고 반복적인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작업. 네, 고요하면서도 침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색조 그림이기 때문에 색깔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더 고요하게 마음속에 와 닿는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침묵은 사실 더 깊은 소통일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통할 때 더 깊은 소통이 있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침묵적인 그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더 깊고 큰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크고 깊은 소통을 위한 침묵.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 보기도 전에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몇 날 며칠을 그것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써내려간 그 글씨들을 단숨에 덮어버리는 작가.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이 당황스러운 풍경 앞에 머릿속이 아득해집니다.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죠?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비웠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은 지금 내가 이제 그 그림의 제목에서도 수냐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냐타는 인도 말이지만 풀이를 하면은 실체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꽉 차져 있는 거잖아요. 공기나 하여튼 꽉 차져 있는 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우기 위해서 지운다고 해도 되고, 비우기 위해서 지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마치 건설 현장의 도장 공사처럼 적게는 67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 물감을 덧발라가며 글씨를 묻고 화면을 비우는 작업. 그렇게 마침내 모든 것이 소멸됐다 느껴지는 순간, 지워진 줄로만 알았던 글씨가 그 숱한 층위를 뚫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하듯이. 쓰고 덮고 지우고 다시 찾아내는 참으로 지난한 과정. 그는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유무상생은 글자 그대로 그 없는 것과 있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실존하지만 실체가 없고 절대 존재하는 거지만 실체가 없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옛날 노자가 설파했듯 채움과 비움이 교차하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공존을 꿈꿔온 화가 신용일. 숱한 시간을 쓰고 또 써내려갔지만 읽을 수 없고, 채우고 또 채웠으나 텅 비워진, 그래서 보는 이가 저마다의 생각을 채워 넣게 만드는 유무상생의 그림은 그가 직지에서 발견한 소통의 또 다른 이름이자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문자라는 지극히 시각적이고 사실적인 의사소통 수단에서 시작됐지만 지극히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형태로 귀결된 신용일의 그림. 미술계가 그를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묘한 접점 때문입니다. 내일이라 보면 돼요. 보면은 명상하기엔 참 좋은 그림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속에 이제 글자들이 흔적으로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게 뭘까 하면서 집중은 되는 효과도 있고, 또 그걸 또 없애버렸어.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극찬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는 것도 창조. 그 내 맘대로 본다는 얘기야. 내 맘대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내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상, 이 상이라는 의미는 욕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 그런 상을 다 만들어내고 그 상을 또 막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텅 빈 상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의 시각적인 어떤 물체라기보다도 그 텅
텅 빈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나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멋있죠? 예. 오늘 그의 그림을 향한 찬사는 직지를 오부제 삼아 일관되게 한 길만을 걸어온 10년의 시간이 가져다 준 결과. 하지만 캔버스 가득 써내려간 글씨도 한순간에 덮어버릴 만큼 모험 앞에 망설임 없는 작가에게 안주란 있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겨울빛에 모든 것이 잠든 듯 고요해 보이지만 쉼없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새 생명을 잉태해내는 자연처럼 10년이란 시간을 공글려온 자신의 작업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작가. 진흙으로 써내려간 글씨를 넘어 씨앗이나 풀잎 혹은 낙엽이나 흙 같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들로 가장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 시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또 비워냈기에 담아낼 수 있는 새로움과 변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공존해온 그의 캔버스엔 이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천착이, 그리고 본질로의 회귀에 대한 꿈이 지층처럼 단단히 중첩돼 갑니다. 마치 지금 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흙땅을. 예, 흙은 우리들의 삶의 터이기도 하고 존재의 기원이고, 우리가 흙으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생명은.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될 고향이고. 이렇듯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고 싶은 작가 신용일. 이런 그에게 캔버스라 해서 정해놓은 틀이나 재료가 있을 리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캔버스가 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요즘 그가 실험 중인 대상은 다름 아닌 버려진 문짝과 창문. 입체적인 작업을 위한 시도기도 하지만 그의 작업에 직지가 들어선 순간부터 내내 천착해온 소통에 관한 또 다른 해답을 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자문이 그 소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직지가 갖는 그 메시지가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짝을 오브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문짝 자체도 하나의 입체 작품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의 그 감성이 함께 들어가서 이 창문의 문의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게 와닿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림이라는 것이
아름답거나 잘 그리는 거 이런 거로 지금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진정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냈을 때, 녹아내렸을 때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잘 그린 그림이 아닌 좋은 그림을 위해 침묵으로 비움의 시간을 써내려가는 작가 신용일.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이 채우려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에 다행입니다. 침묵과 비움의 무게를 나는 그가 있어서.